만약 정부가 갑자기요, 버터 듬뿍 넣은 스테이크랑 전지방 치즈를 마음껏 먹으라고 권장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하하, 상상만 해도 좀 좋긴 한데요.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여겨온 건강 지침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전체의 식탁을 뒤흔들 새로운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인을 위한 2025-2030 식생활 지침이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서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권장 사항을 바꾼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지난 한 50년간 영양학계의 공공의 적이었던 포화지방이랑 붉은 고기를 사실상 사면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범인을 딱 지목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중앙일보 기사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 도대체 왜 나왔고 또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내용 요약이 아니고요. 이 지침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진짜 건강을 해치는 게 음식의 특정 성분이냐,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과정 그 자체냐. 이 핵심적인 논쟁의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지침이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학교 급식, 군대 식단, 또 수천만 명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이 지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행정부의 결정이 미국인 전체의 건강, 그리고 식품 산업의 미래까지 좌우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새 지침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대체 뭔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진짜 음식을 먹어라.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어라.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인이 병드는 이유는 바로 가공식품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겁니다. 잠깐만요. 초가공식품이요.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가공식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치즈나 통조림, 콩도 가공은 된 식품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식품들, 기사에서 예로 든 것처럼 포장된 빵이나 과자, 설탕 들어간 음료수, 시리얼, 냉동 피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집 부엌에서는 절대 따라 만들 수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진짜 범인은 지방이나 설탕 같은 개별 성분이 아니라 식품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그 공업적인 과정 자체다. 이게 이번 지침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절반 이상이 이런 초가고 식품에서 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여기에 칼을 빼든 거죠.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MAHA 그 캠페인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악당을 딱 설정했군요. 그럼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침은 고단백, 고지방 식당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고단백 고지방이요? 네. 단백질부터 보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에서 1.6g으로 늘렸습니다. 와, 기존 지침이 0.8g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2배죠. 그런데 단순히 양만 늘린 게 아닙니다. 그 단백질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더 놀랍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보통 닭가슴살이나 생선, 달걀을 주로 권장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와, 지난 수십 년간 거의 심장병의 주범으로 몰렸던 그 붉은 고기가 맞아요. 화려하게 복권된 셈이죠. 지방에 대한 관점은 거의 혁명 수준이던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우유를 사면 저지방 아니면 무지방이라고 쓰인 것만 고르셨거든요. 아,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게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네, 맞아요. 그런데 새 지침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전지방 우유, 전지방 치즈를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요리할 때 쓰는 기름까지도요. 네, 심지어 요리할 때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만 고집할 필요 없이 버터, 소기름, 텔로라고 하죠. 이런 동물성 지방을 써도 좋다고 허용했어요. 포화 지방에 대한 오랜 경고를 사실상 그냥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공개된 그 식단 이미지를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네, 그렇죠. 피라미드 맨 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곳에 단백질과 지방, 유제품, 채소,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던 통곡물은 저 아래쪽에 아주 작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맞아요.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그 자리를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공장에서 나온 봉지 과자 대신에 목장에서 나온 스테이크를 먹고 설탕 음료 대신 진짜 우유를 마셔라. 이게 새 지침의 핵심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뒤엎는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음식이 하나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반가워할 이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가요? 네. 지침에서 잔내 미생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강조하면서 발효식품을 섭취하라고 권장했거든요. 그 예시로 독일의 사우크라우트, 코카사스 지방의 캐피어, 일본의 미소와 함께 김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식생활 지침에 김치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이건 그냥 K푸드의 인기가 높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정대 성분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지점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치는 발효라는 아주 유익한 과정을 거친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새 지침이 단순히 지방은 좋고 탄수화물은 나쁘다 이런 단순한 성분 논쟁을 넘어서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양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갸웃하게 만듭니다. 바로 음주 지침인데요. 네. 그 부분도 논란이 많죠. 기존에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 이렇게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다고요. 네, 수십 년간 유지되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그냥 건강을 위해 술을 덜 마시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붉은 고기나 포화지방처럼 논쟁적인 부분은 그렇게나 확신에 차서 단정적으로 권고하면서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훨씬 명확한 술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모호한 타도를 취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평가들이 지침의 일관성과 과학적 근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만약 정말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왜 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냐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지침이 순수한 과학적 판단의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인데요. 가공식품을 피하고 진짜 음식을 먹자는 큰 방향은 설득력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뒤집고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을 전면에 내세운 건 당연히 학계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영양학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죠. 뉴욕대학교의 메리언 네슬 명예교수가 AFP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체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니 정말 강한 비판이네요.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의미겠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가드너 교수의 지적이 그 핵심을 찌릅니다. 그가 NPR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을 식단의 최우선순위에 놓은 것은 심장질환과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요.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발표한 수천 편의 논문은 다 뭐였냐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과학계의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도 없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 좀 포함됩니다.
한쪽에서는 기존의 저지방 고탄수화물 중심의 지침이 지난 40년간 미국의 비만율과 당뇨병을 해결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으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기존 패러다임이 실패했으니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는 거군요.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실제로 저지방 식품이 유행했지만 사람들은 더 뚱뚱해졌다는 비판도 많았으니까요. 반대쪽 입장은 어떤가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변화의 배경에 특정 식품업계, 예를 들어 축산업계의 로비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식습관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제시하던데요. 아, 그 유명한 햄버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붉은 고기가 듬뿍 들어간 햄버거는 즐겨 먹지만 술은 전혀 마시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작년 에이픽 정상회의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도 호텔에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는 일화가 있었죠. 네, 공교롭게도 이번 지침이 붉은 고기는 권장하고 술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줄이라고 바뀐 것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의 개인 식습관이 국가 정책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대중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만한 지점이네요. 그렇죠. 정책의 방향과 리더의 개인적 스타일이 우연찮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침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정치, 문화, 산업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아주 복잡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번 미국의 새 식생활 지침은 초가공식품을 새로운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고 그 대안으로 고단백, 고지방 식단을 제시하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지방 신화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그 과정에서 김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학계의 오랜 연구 결과와 충돌하는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 권장 부분은 앞으로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각종 첨가물과 설탕으로 범벅된 초가공식품이라는 진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용감한 시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십 년간의 과학적 합의를 무시한 위험하고 퇴행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건강한 식단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떤 거릴까요? 밀로 피해야 할 진짜 대상이 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같은 특정 성분일까요? 아니면 자연 상태의 식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인위적인 가공 과정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영양성분표를 들여다보는 것만큼이나 이 음식이 과연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는가, 이걸 질문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논쟁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모두의 식탁을 바꿀 수도 있겠죠.